지금 하이닉스가 10% 떨어졌고요. 삼성전자가 9.4% 떨어졌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저도 좀 의외이긴 한데 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원인데 이게 노사 합의 성과급 입조 포함하면 100조가 넘는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예상치를 엄청나게 상회한 거고 당연히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뭐 물론 그 전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세게 했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뭐 제가 아까 기록할 때보다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10% 넘게 빠지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무슨 이유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잠정치기 때문에 사업부별로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들은 없어요. 그냥 잠정적으로 통합해서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삼성전자 전체가 지금 메모리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메모리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뭘 생각해 보냐면요. 실적이라는 건데 실적은 과거에 대한 백미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는 4월, 5월, 6월에 물건을 잘 팔아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7월, 8월, 9월. 주가가 바라보는 거는 반년 뒤 이상. 내년 상반기 정도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 조금 더 미래를 당겨보면은 내년 하반기까지도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대한 실적이 지금 현재 주가가 되는 거고 이미 벌써 2분기에 대한 실적은 저번 주가에서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선반영이라고 하는데요. 실적 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확실해요. 여러분이 부산까지 지금 서울에서 출발을 할 때 몇 시에 도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리스크가 아예 없는 날, 평일 뭐 오전에 가거나 차가 아예 안 막히는 이때 가면은 대략적으로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시간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명절에 간다 생각해 봅시다. 가는 곳곳마다 계속 차가 막힐 거예요. 휴게소에 가도 차 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몇 시에 도착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늦게 도착할 거라 생각한다던가 불확실성이 온다던가 여기서 그러면은 내가 뭐 휴게소를 들리지 않고 간다던가 아니면은 갓길로 주행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상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생각보다 차가 안 막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상보다 빨리 간다 생각하니까 주가가 더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적 전망은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에다 베팅을 하는 거고 주식이라는 건 그 불확실성이 조금 더 확실해지면 주가가 많이 오르고 더 불확실해지면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돈이라는 거는 확실한 걸 좋아해요. 저수익이 나오더라도 확실하다면은 그쪽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큽니다. 채권이라는 수요가 있는 거죠.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실적 전망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인데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느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남과 나와의 게임이거든요. 남들이 보는 실적 전망이 별로이거나 나쁠 때 아니면은 투자의 매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때 이때 주가가 낮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내가 본 데이터에 의하면 실적 전망이 좋습니다. 그러면 쌀 때 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남들이 보는 실적 전망이 너무 좋아요. 모두가 다 좋은 주식이래요. 그럼 주가가 비싸겠죠. 그러면 그때 내가 따라 사면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뭐 반대로 실적이 계속 타고 오르는 말도 안 되게 2년 내리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터트리면서 간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3개월 실적 발표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상승해 나갑니다. 이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로도 해볼 만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실적을 쭉 끌고 나가주는 주식이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1, 2년에 한 번 나오는 주도주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주도주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것들 여기에 투자하는 거고 일반적인 투자는 결국은 이 전망의 정보 격차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유리하고 기관이 유리하고 했던 거는 정보를 조금 더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더 유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전망이라는 차가 옛날처럼 많이 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유튜브라던가 인터넷에서 정보 격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날이 줄어들어요. 미국에서 나왔던 카더라 통신이 뭐 2시간 내로 한국에서 다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굳이 미국 가서 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벌써 인터넷으로 정보가 빠르게, SNS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요새는 파이낸셜 뉴스 키면은 해외 속보가 바로바로 봅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정보 격차를 내기란 쉽지가 않죠. 그 정보가 나온 걸 가지고 해석하는 게 필요한데 해석하는 경우는 유튜브에서 또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 코로나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틀 걸렸었어요. 그 실적 차이가. 그렇게 소문 나고 유튜버가 해석해 주는데 지금은 거의 뭐 그날 유튜버들이 바로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격차는 나날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 격차를 보고 투자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유효하긴 하죠. 난이도는 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이 남들은 지금 워낙 뭐 좋다 할 때 그때는 아무리 나쁜 데이터가 나와도 사람들이 믿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투자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좋은 데이터가 나와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는데 대중 심리가 반응하는 속도는 여전히 그렇게 빠르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정보 격차가 심리 격차라는 존재 때문에 사람들이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투자하면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남들이 다 좋다라고 하고 주가도 많이 올라 있는데 이 와중에 약간의 심리 격차가 존재하고 약간의 정보 격차가 존재한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 그리고 돈의 흐름이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심리 격차를 활용해 보는 방법인데 삼성전자 지금 차트인데요. 매물대가 이제 17만 원에서 20만 원대가 제일 두꺼운 매물대고 이때가 이제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선이라고 하죠. 아무리 떨어져도 이때는 한 번은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지금 거의 뭐 몇 달 내내 지금 2달 넘게 계속 지금 사서 해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한 4개월쯤 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4개월 내리 팔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이라는 이유로 계속 팔고 있는데 그 팔고 있는 거를 개인들이 물량을 사가주면서 5월까지는 계속 올랐어요. 주가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5월까지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개인들이 계속 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한 2달 가까이 주가가 안 오르는 박스권에 갇혀버렸죠. 아니면 오히려 손해본 사람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재미가 없죠. 돈을 벌어야 재밌는데 돈을 못 버니까 재미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매수세가 옛날만큼 광기가 나오진 않아요. 적당히 삽니다. 근데 지금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싸다는 생각에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퉁퉁 들어오면서 사주는 거지. 이게 점점 길어지면은 3달, 6달 가면은 아 이제는 좀 아닌가 보네. 재미가 없네 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벌써 그 돈의 이동이 조금씩 느껴지긴 합니다. 두 번째 하이닉스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고 더 빠르게 올랐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더 돈을 버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는 조금 저렴한 것 같아 라는 또 저점 매수세가 또 같이 들어왔었던 거죠. 하지만 하이닉스도 거의 300만 원 가까이 갔다 좀 빠졌기 때문에 대략 지금 한 30% 가까이 빠졌거든요. 많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조금 길어진다. 오르고 내리는 게 그렇게 재미없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면은 저가 매수세도 점점점 약해질 수 있죠. 그럼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파는데 저가 매수세가 계속 약해진다? 이런 매도 우위라는 걸로 바뀝니다. 매도 우위가 된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좋은 실적이 나와서 뚫어버려야죠. 아니면은 내년에도 계속 메모리 가격이 비싸질 거라는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내년의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 다들 불확실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이 불확실성을 더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이크로만 보더라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가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뭘 원할까요? 이거를 많이 먹었고 또 돈을 벌고 싶어가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돈을 벌고 싶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주가가 오른다면 머물겠지만 주가가 더 이상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돈이 떠나게 됩니다. 뭐 스마트 머니니 뭐니 이런 용어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돈들이 그러면은 머물게 만들려면은 계속 폭발적인 실적을 계속 보여줘야 되고 27년에도
계속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을 줘야 된다. 그게 되지 않으면 불확실성의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돈이 자꾸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2주 동안 보였던 거고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한 달 정도 정체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인기 검색 종목 코스피, 코스닥 보면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피지컬 AI까지 더해버리면은 주가들이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벌써 50만 원이 깨졌습니다. 46만 원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되니까 주도주들이 순식간에 떨어지죠. AI에 집중됐었던 주식들이 한 번에 빠지면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거와 다르게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보다시피 지금 뭐 HLB라던가 알테오지안이라 이렇게 가는 것들은 뭐냐면 그동안 AI와 연관 없었던 기업들이 이제 이쪽으로 돈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 외에도 한 번 더 볼까요? 뷰티 쪽 테마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씩 떨어지는데 얘네들이 5%, 6%, 3%씩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팔고 지금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뷰티 테마가 급등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의 고도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봤을 때는 얘네들이 가장 빠른 업종 전체로 봤을 때는 가장 빠른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AI 계급장 빼고 다음 투자처는 뭘까 했을 때 돈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많이 만들어 놨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강의가 아마 뷰티에 대한 강의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나쁘니까 당연히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쪽으로 돈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정체될수록 이 돈들이 계속 다음 성장주로 돈이 빠져나갈 겁니다. 다음 고성장주가 뭔지를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는 뭐 7월 7일법 오늘자로 시작된 것 때문에 여기에서 뭐 다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도 좀 법을 지켜보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좀 더 딥한 내용들은 멤버십이나 이쪽에서 이야기할 거니까 좀 많이 또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이번 주 강의에 무료 초대가 나가니까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한번 제가 봤을 때 여기 한 번만 더 볼게요. 지금 얼마나 팔고 있는지도 보는데 보다시피 이 프로그램 매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계속 밀고 내려갑니다. 외국인들도 좋지 않고요. 지금 일주일치 보면은 외국인이 일주일 동안 12조를 팔았고요. 한 달로 치면 42조를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수조 원의 단위를 매일매일 팔고 있고 개인들이 수조 원치를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에서도 보면은 금융투자 쪽이 지금 많이 매도세로 바뀌었죠.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파는 날은 증시가 박살납니다. 개인 수급만으로 버틸 수는 없어요. 이게 삼국지 같은 거라서 최소한 두 개가 사주고 하나가 팔아야 증시가 오르거나 버티거나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 매도인데 3개월 동안 보면은 계속 이렇게 매도 우위에 있잖아요. 이 비차익 거래를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순매수, 비차익 거래에서 순매수를 보면은 뭐 2조, 1조, 1조 지금 쉬지 않고 팔고 있죠. 계속 팝니다. 4조도 팔고 계속 팔고 하면서 아마 이거 나오는 날 증시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계속 팝니다. 5월 7일 이후부터는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었고 그 전까지는 매수 매도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딱 이 시점 보시면은 뭐랑 가장 비슷하냐면요. 한번 이제 삼성전자 차트랑 볼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5월 7일이었었죠. 요때부터가 비차익 거래가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이때부터 매도를 쭉 나가고 프로그램으로 밀고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개인들이 사서 한번 들어 올렸죠.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비중 50%에서 47%까지 3% 정도 줄인 겁니다. 그 1월 달로 생각하면 53%니까 삼성전자 지분을 6% 가까이 팔은 거죠. 6%면은 시총이 지금 한 2천조 넘으니까 그러면 6%면은 2천조니까 120조 정도를 삼성전자를 파는 겁니다. 그 외국인들이 순매도해서 올해 내내 순매도한 양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파는 양이 얼추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죠. 물론 뭐 리밸런싱이라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 숫자상을 이렇게 맞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고민해 볼 표현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77법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참 제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이거는 법 때문에 그런 거라서 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 개인적인 어떤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확신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확신 드는 부분을 개인적인 의견이라 말하고 말해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우선 당분간은 이런 것들은 멤버십에서만 방송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있었고요. 아무튼 주식 투자라는 게 참 새용지마 같아요.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다는 투자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쁠 때는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을 때는 나쁜 걸 생각하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졌으니까 뭐 나쁜 거니까 뭐 이렇게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고 또 다른 성장주를 원하는 거다. 그러면 또 다른 성장주를 내가 미리 찾아놓고 포트폴리오로 계속 대비를 해두고 그쪽에 대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막 하나만 매몰되면 안 돼요. 내가 산 주식이 제일 예쁘고 얘만 올라야 되고 나머지는 떨어지던가 말던가 상관없어는 그거는 이기심이라 표현하겠죠. 그런 게 아니라 더 좋은 기업을 내가 찾아내고 투자자는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삼성그룹 회장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돈이 흘러가는 기업들만 잘 먼저 찾아내서 초반부에 투자만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게임이에요. 되게 냉정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자꾸 이제 뭔가 F 성향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막 아이돌처럼 돼버리는 거죠, 주식이. 주식이 아이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한테 돈 가져다 주는 기업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 아침 그리고 부산 자리 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